자, 1008번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Snowy hour, 눈 올빼미쯤 되겠죠. snow가 눈이고 hour이 올빼미잖아요. 자, 눈 올빼미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내용과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는 원래는 첫 문장을 보고서 주제를 뽑아내는 거지만은 굳이 첫 문장을 보지 않고도 글의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글의 보기들이 다른 문제하고 다르게 한글로 돼 있죠. 이 보기만 잘 읽어봐도, 보기 5개만 잘 읽어봐도 본문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 미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딱 읽어보니까 뭐예요? 극지방에 사는 새 이야기죠. 그죠? 이 새의 생태에 관한 내용 문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힌트는요. 보기의 순서, 본문의 순서가 거의 90% 이상 일치합니다. 100%는 아니에요. 근데 열의 9은 일치해요. 그러니 첫 번째 보기의 내용을 외워서 제일 첫 번째에서 찾아내고, 그 다음에 찾았으면 두 번째 본문의 보기의 내용을 외워서 그 다음 본문에서 찾아내고,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외울 때는 뭘 위주로 외우냐면 여기에 나오는 명사 키워드들 위주로 이렇게 위에서 찾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키워드가 안 나온 문장은 굳이 읽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원래 수능 문제는 한 문제당 1분 30초 만에 푸는 거지만은 이런 문제는 한 1분이 아니라 40초 만에도 빠르게 풀면 풀 수 있어요. 이런 데서 시간 아껴가지고 어려운 고난도 문제에 더 투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요령은 정말로 이렇게 좀 위험한 요령인데, 이건 극상위권 학생들만 사용하세요. 정답이 보통 3번에서 5번 사이에 나옵니다. 1, 2번은 답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 거꾸로 읽어서 찾으면 더 빨리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위험한 이유가 뭐냐? 역순으로 읽게 되면은 글의 맥락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극상위권 학생이 아니면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 풀이법은 김명 영어 밴드 안에도 올려놨으니까 일치 불일치라고 검색해 보시면 풀이법이 나오니 참고하세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snowy hours. 1번 외워야죠. 북극 툰드라 지역에 둥지를 튼다 그랬어요. 툰드라는 극지방에 있는 숲을 갖다 툰드라라고 하죠. 예. 자, 이제 갈까요? Snowy owls build their nest. 눈 올빼미들은 그들의 둥지를 build, 틉니다. 뭐 건설합니다. 좀 그렇잖아요. 어디다가 in Arctic tundra 바로 나왔죠. 그죠? 툰드라 지역에다가 Arctic은 북극의라는 뜻이잖아. 북극 툰드라 지역에 둥지를 틉니다. 그러면 1번 문장의 나머지는 사실 읽을 필요가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해석 연습을 하자면, 자, in the Arctic tundra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 그 다음에 of the northernmost area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 자, 이런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진 구조를 전명구,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졌으니까 전명구라고도 부르고, 혹은 전치사가 이끄는 구기 때문에 전치사구라고도 부르는데, 이 전치사가 명사 앞에 붙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자, 전치사 preposition 더하기 명사 하면은 명사를 다른 품사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마치 동사를 준동사로 고치면 다른 품사가 되는 것처럼 전치사는 명사를 다른 품사로 전환해서 사용하게 해주는 품사 전용 어구입니다. 어떻게 바뀌냐? 형용사구나 부사구로 명사를 형용사나 부사로 변신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치사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구냐 부사구냐는 뭐를 수식하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보면 알겠죠. 자, 얘는 생략 가능한 수식어인데, 그죠? 뭘 수식하고 있어요? 지키는 지는데 어디다 지어요? 북극 툰드라 지역에다가 지어요. 동사 수식하니까 부사구로 봐야 되겠죠. 근데 똑같은 전면구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툰드라는 툰드라인데, 자, northernmost니까 최북단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최북단 지역의 툰드라잖아. 명사 수식하니까 얘는 형용사구로 봐야 되겠죠. 부사구로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전면구라도 형용사구로 쓰였냐 부사구로 쓰였느냐, 이거는 어떻게 구별한다? 그 역할을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형용사는 원래 명사 수식하거나 동사 보호 역할을 하죠. 그죠? 만약 전면구가 명사 수식하거나 동사 보호 역할을 하면은 형용사구인 거야. 근데 부사는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 형부, 동문을 수식하죠. 그 형부, 동문 수식한다면 부사구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동사 수식하니까 부사구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니까 형용사구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of Alaska, 캐나다 앤 유라시아, 여기도 뭐야? 앞에 있는 에리어 수식하죠. 지역은 지역인데 알래스카와 캐나다와 그리고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를 합친 거죠. 의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형용사구로 봐야죠. 이럴 때는 뒤에서 앞으로, 그리고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돼요. 자, 그래서 알래스카, 캐나다, 그리고 유라시아의 최북단 지역의 극지방 툰드라 안에 있는, 안에다가
그들의 둥지를 튼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해석 연습이었습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 문장. They hunt. 자, 이번 문장 외워야죠. 깃털이 여름과 겨울에 색깔이 다르대요. 그럼 feather, color 어디 나와요? 예, 바로 그 다음 문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봐야 돼요. 그들은 사냥을 합니다. during the day. 낮 시간 동안에 사냥을 해요. and 뒤에서 나오는 have는 앞에 있는 hunter하고 병렬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병렬 표시를 이렇게 꺽쇠를 하는 거야. 앞으로 약속이에요. 이렇게 꺽쇠하면 병렬 표시야. 자, 그래서 둘 다 대의에 걸려 있는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 사냥을 하고 그리고 have two different colors. 두 가지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of a feather, 깃털에 두 가지 다른 색을 가지고 있어요. depending upon the season 이라고 얘기했는데 depend on은 언뜻 해석하면 뭐뭐에 따라서라는 전치사예요. 분사가 전치사처럼 쓰인 거죠. 분사가 이렇게 전치사처럼 쓰일 때는 능동수동 구별하면 안 돼요. 그냥 약속된 모양이 있으니까 무조건 그 모양대로 써줘야 돼. depended upon이라는 모양은 없어요. 능동수동 따지고 있으면 안 돼. 자, 뭐뭐에 따라서니까 according to랑 바꿔도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텐데 according to하고 depend on은 자, depend on이든 upon이든 같은 말이야. upon은 on의 옛날 말이거든. 자, 이거는 해석은 우리나라 말로 둘 다 뭐뭐에 따라서인데 맥락이 달라요. according to는 뒤에 정보의 출처가 나와야 돼요. depend on은 원래 동사일 때에 주어가 사람이면 뭐뭐에 의존하다지만은 주어가 사람이 아닐 때는 뭐뭐에 좌우되다, 뭐뭐에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좌우된다는 건 뭐야? 결과가 원인에 좌우되는 거잖아. 그죠? 결과는 원인에 좌우된다. 따라서 뒤에 뭐가 따라오게 돼 있다? 원인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서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계절이라는 원인에 따라서 두 가지 서로 다른 깃털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 In summer, 여름에는 the feathers are brownish. 브라운 하면 갈색인 거 알죠? 브라운ish는 그거 형용사용이에요. 여름에는 깃털이 갈색빛을 띱니다. 근데 어떤 갈색빛이냐? With a dark spot. 어두운 점박이 무늬. 그리고 스트라이프 한바, 줄무늬지. 어두운 색깔의 점박이와 줄무늬를 가진 갈색 빛깔을 띠게 됩니다. 여름에는요. 근데 in winter. 자, while 뒤에 왜 주어 동사 안 나왔을까? 여기 주어 있고 여기 동사 있죠. 주어 동사 여기 있는데 얘는 뭐야 그러면? 끼어든 부사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표를 찍은 거예요. 원래는 앞에도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So while they are completely white in winter인데 in winter 끼어든 거야. 알겠지? 자, 그럼 while의 뜻이 뭘까? while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동시, 양보, 대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나 양보의 부사 들을 때는 보통 문장의 제일 앞에 주절 앞에 오게 돼 있어요. 동시 뭐뭐 하는 동안에 as랑 바꿀 수 있죠. while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although랑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보통 주절의 앞에 오고요. 지금처럼 주절 뒤에 나왔을 때는 whereas 뭐뭐 하는 반면에 라는 뜻입니다. 자, whereas라는 놈 처음 보는 사람도 있죠. 의문사 where와 전치사 as를 붙여서 적었다. 한 단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뜻은 뭐뭐 하는 반면에. 개미는 열심히 일했다. 배짱이는 실컷 논 반면에. 그럼 개미하고 배짱이를 뭐 하는 거야? 대조하는 거잖아. 그래서 대조의 뜻을 가진 부사절의 접속사입니다. while은 대조로도 쓸 수 있고 whereas는 대조로만 씁니다. 자, 그래서 그 깃털들이 겨울에는 완전히 하얀색을 띠는 반면에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거예요. 이제 3번 할 차례죠. 봄철 번식기에는 자기보다 작은 새들의 알을 먹는다. 오, 완전 양아치 같네. 자, 근데 봄철 번식기 이런 말 찾아야 되겠죠. spring. 자, 그다음 번식기는 뭐야? 여기 있네. breeding season. breed 하면은 새끼를 낳다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breeding season은 새끼 낳는 시즌이니까 번식철이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During the spring breeding season. 봄의 번식기 동안에는 they feed on 하면은 뭐뭐를 먹고 살다 이런 뜻이에요. feed on eggs of geese and swans which are much larger than they are. 이렇게 나오잖아요. 작아 커요. 응? 알을 먹고 사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떤 알을 먹어요? Of geese and swans. swan은 알죠? 백조. 근데 백조는 일본식 표현이고 사실 곤이라고 불러야 되죠. geese는 goose의 복수형입니다. goose가 뭐야? 거위란 뜻도 있지만 기러기란 뜻이 있죠. 이거 왜 같은 단어로 쓰지? 기러기를 길들여서 집에서 키운 게 거위다. 처음 알았죠? 자, 그런데 double O를 가진 명사의 복수형은 뒤에다 s를 붙인 대신에 어떻게 한다? 가운데를 더블 e로 고칩니다. 이거 비슷한 게 뭐 있어요? foot 복수형이 fish이죠. 그죠? teeth tooth의 복수형이 뭐야? teeth잖아. 그죠? 가운데 이렇게 더블 o가 있는 명사는 복수형이 될 때 더블 e가 됩니다. 그래서 기러기들 그리고 고니들 뭐 백조라고 해야 돼요. 백조들의 알을 먹고 삽니다. 근데 얘네가 크기가 어때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새들은요 더 크대잖아요. 더 작다가 아니라 뭐야? 더 커요.
그죠? 뭐보다? They are. 그들이 그러한 것보다 그냥 더 큰다 가지고 훨씬 더 커요. 자, much가 지금 뭐 앞에 나왔어요? 비교급 앞에서 much, even, still, far, a lot 따위의 부사를 적게 되면은 원래는 뭐야? 자기 뜻이 있는 부사죠. 많이, 심지어, 여전히, 멀리, 그지? 이런 자기 뜻이 있는 부사지만 비교급의 형용사나 부사 앞에서 이 비교급을 수식해 줄 때는 형용사나 부사 수식하니까 얘도 부사겠죠? 근데 의미가 강조 부사로 바뀝니다. 훨씬이라 뜻이 돼요. much, even, still, far, a lot. 비교급 앞에서 전부 다 뭐야? 훨씬이라고 해석돼요. 그래서 자, 어떤 R이냐면 어떤 새냐면 그들이 그러한 것보다 R 뒤에 지금 생략되면 뭐야? large란 단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than 뒤에서 나왔던 단어가 또 나오면 생략 가능해요. 그들이 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러한 기럭이나 백조의 알들을 먹고 산다니까 정답 몇 번이야? 3번이죠. 여기서 작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이미 나왔어요. 3번입니다. 나머지는 해석까지 연습이에요.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는 표시할 필요가 없는데 표시를 했네. 지워버리고 Their nest is made of dried tundra plants. 이거 뭐 굳이 볼 필요 있어 없어요. 4번은 5개에서 8개의 알을 낳는다는데 키워드 없죠. 그럼 이런 문장은 건너뛰어도 되는 거예요. 물론 사실 답이 이미 나왔지만 자, be made of는 뭐뭐로 만들어지다죠. 그래서 그들의 둥지는 뭘로 만들어져요? dried, 건조된 툰드라 식물로 만들어집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키워드는 5에서 8이죠. 바로 나오죠. Snowy owls lay 5 to 8 eggs. 5개에서 8개의 알을 lay. 뜻이 뭐야? 여기 있네요. 자, 무언가를 놓다, 누군가를 눕히다, 혹은 알을 낳다 이런 뜻이죠. 낳다예요, 낳다. 근데 얘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혼동어휘죠. rise 시리즈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혼동어휘예요. 왜? lay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요? 여기도 있군요. 헷갈리죠. 그죠? 모양이 우연히 겹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정리해서 외워둬야 돼요. 자, 자동사로 lie, lay, lay이라고 하면은 왜 자동사라고 하냐면 자동사는 뭐야? verb, intransitive. 뜻이 뭐야? intransitive, 전달하지 않는 동사란 얘기야. 전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뒤에 대상인 object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대상인 object가 다른 말로 뭐야? 목적어잖아.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란 얘기예요. 생각해봐요. 주어가 놓여있다, 주어가 누워있다 그러면은 대상은 필요가 없어요. 그죠? 뭐뭐를 놓여있다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lay, laid, laid는 어떻게 된다? 놓다, 눕히다, 낳다의 공통점은 대상이 필요하죠. 무언가를 놓고 눕히고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다? verb, 아이고야. verb transitive. verb transitive는 뜻이 뭐야? 전달하는 동사란 얘기입니다. 전달하려면 뒤에 뭐가 필요해요? 전달의 대상이 필요하죠. 대상이 뭐라고? 목적어예요. 즉 목적어 필요한 동사란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알아요. 해석을 외워서 생각을 해보면 대상이 필요하면 타동사, 필요 없으면 자동사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lie, lied, lied 얘는 뭐예요? 거짓말하다죠. 우연히 모양이 얘하고 겹쳤지만 뜻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끊어서 외우세요. 됐습니까? 자, 돌아가서 그러니까 여기다 뭘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lay 대신에. 응? 뭘 적으면 안 돼요? 여기 laid나 lied를 적게 되면 틀린다는 얘기죠. 그죠?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옵니다. 자, 돌아가서 눈 올빼미들은 5개에서 8개의 알을 at a time. at a time 할 때 어는 부정관사 여러 가지 뜻 가운데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회에 이 말이죠. 여기서 time은 시간이 아니라 횟수예요. 한 회에, 즉 한 번에란 뜻이에요. 한 번에 알을 5개에서 8개 낳는다. 근데 주의할 점은 at that time이나 at the time을 쓰게 되면 그 당시에란 뜻이 되니까 조심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4번은 맞는 거죠. 그죠? 해석하겠습니다. And the eggs look very much like the surface of the tundra. 이것도 뭐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죠.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왜? 보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지만 해석 연습을 잠깐 해보자면 자, look like라는 건 어떤 표현이냐? 이 형식의 감각동사예요. 뭐뭐하게 보이다, look. 뭐뭐하게 들리다, sound. 냄새가 나다, smell. 맛이 나다, taste. 느껴지다, feel. 얘네들이 이 형식에서 쓰였을 때는 감각동사라고 보입니다. 지각동사 아니에요. 지각동사는 뭐뭐를 보다라는 타동사고 뭐뭐를 듣다라는 타동사잖아. 대상이 필요 없어요. 뭐뭐하게 보이다 그러면 대상은 필요 없다고. 그지? 대신에 뭐가 필요해? 뜻이 불완전하잖아. 뭐뭐하게 보이다, 뭐뭐로 보이다 뜻을 보충할 보호가 필요하죠. 그래서 뒤에 보호가 따라옵니다. 근데 얘네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주격 보호 자리에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 보호로 쓰게 되면 맞아 한번 했다.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 보호로 쓰게 되면 반드시 그 보호 앞에 like를 끼워서 쓴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you look a soldier라고는 안 한다는 얘기야. 너 군인처럼 보인다 할 때 어떻게 한다? You look like a soldier라고 해야 돼요. 다른 이 형식의 동사는 안 그렇죠? 그죠? 얘네들만 그래요. I became like a teacher가 아니라 I became a teacher잖아. 근데 얘네는 어떻게 한다? You look like a teacher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럼 가운데 very much는 뭐냐? 그냥 끼어든 수식어예요. 그래서 그 알들은 매우 뭐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Like the plant of tundra. 툰드라 지역에 있는 그냥 풀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보호색을 띠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넘어가서요. Snowy hours lay. 이거 했죠. surface of the tundra. 미안해요. plant가 아니라 surface of the tundra구나. 그러니까 툰드라 지역에 표면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눈 색깔을 띠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식자들이 봐도 잘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 In winter, they do not fly south. 자, 나왔죠? 겨울에 남쪽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But stay 했어요. 그러니까 not A, but B인 거야. 날아가지 않고 뭐뭐 한다죠.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죠. 날아가지 않고 stay at any place. 어떠한 장소에서든 머무릅니다. 근데 어떤 장소야? 자, where이야가 수식해주고 있죠. 관계부사 외웁니다. Where there is food to eat. 이 정도는 알고 있죠. 먹을 무언가가 there is 있는 그러한 어떠한 장소에서든 그냥 머물러 있는다는 얘기야. 즉 철새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만약 여러분 극상위권이라면 어떻게 거꾸로 읽었으면 답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나왔겠죠. 왜? 지금 정답이 본문에서 보면은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더 빨리 나오긴 했을 텐데 이렇게 가다가는 맥락을 놓치게 되면 완전 망하는 거니까 극상위권 학생들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자, 이것으로 1008번의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